이 교시는 여러분의 충료의 교육사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 기법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한 20강 정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부경대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육연수원 국가정책 최고위 과정,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 강의만 했었는데 이제 학교 강의도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어떤 경우도 특강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서 김명수 교수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충료의 대학에 입학해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라이온스 연수원 교수를 2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라이온스 특강도 해주는 걸로, 어디 가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충료의 대학에 오셔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강 정도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가장 자신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강의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아주 풍부하게 많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강의 기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리더십이 강화가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 많은 분들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요 십이 바로 배, 선박을 이야기합니다. 망망대해에서 폭풍과 태풍을 물리치고 안전한 항구까지 그 배를 몰고 오기 위해서는 선장이 바로 그 선원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능력, 안전한 항구로 이 배를 무사히 귀향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얘기하잖아. 중효의 대학 하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명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국 꼴통 같다, 라떼 같아,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뭘 배우느냐? 거기서 공자왈 맹자를 아느냐? 거기서 강의할 때 도포 입고 강의하느냐? 갓을 쓰느냐?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의 교육 교재를 21세기에 맞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식당 가서 아이가 울거나 하면은 그림책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식당에서 5살, 6살짜리 아이가 울거나 막 장난치면 뭘 보여주나요? 스마트폰으로 만화 영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영상 시대예요. 우리의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에게 한문을 써놓고 공자왈 맹자왈 해봤자 말 그대로 세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충효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만화로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는 만화로 충효의 교재를 제작을 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프리젠테이션과 영화 그리고 노래로 우리 충효의 대학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느냐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죠.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기려면 일단은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자,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가슴 펴고 제가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면은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도대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배꼽과 등이 가장 사이가 멀어지도록,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에요. 숨을 내쉰다는 것은 배꼽과 등이 가장 가깝게 붙도록. 자,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라는 판결을 내릴 때는 뭘 보고 판결을 내리나요? 숨이 멈추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숨을 멈추느냐? 숨을 들이마셨는데 내쉬지 않으면 숨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심을 버리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를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들이마신 산소가 내 몸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내뱉기 싫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다, 사회에 환원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뱉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내가 마신 숨을 내쉬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곧 죽음이다. 그럼 어떻게? 나를 비워야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복식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합니다. 하나,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시작. 그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복식 발성이에요. 배로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성악가들이 아무리 2시간, 3시간 노래를 하더라도 목이 쉬지 않는 이유가 복식 발성이에요. 일송청 이렇게 하는 거잖아. 복식 발성이에요. 시작. 그게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내가 먼저 뭔가 발표를 해야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뭔가 좀 떨린다, 떨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하다, 그럴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복식 호흡을 5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식 발성을 하는 것이에요. 왜 화장실이 좋은가? 화장실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하면은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보다 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득음이라고 하면 득음, 소리를 얻었다. 그래, 판소리 잘 하시는 분들이 폭포 앞에 가서 소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폭포 앞에서 내가 3년간 복식 발성을 해서 득음을 했다, 소리를 얻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폭포 소리를 이겨내는, 폭포 소리를 뚫고 내 소리를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득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에서 하면 됩니다. 아주 동굴 소리가 들립니다. 시작. 이거 한 5번 정도 하고 딱 나오면은 내 몸에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거기서 발성 연습한다고 해서 누구지? 어떤 2% 부족한 사람이지? 어떤 또라이지? 이거 보려고 자기 볼 일 다 끝났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저음기관 스트레칭. 자, 양손 문대기. 두 번째, 윗니와 아랫니를 음식을 씹듯이 부딪혀봅니다. 한번 부딪혀봅니다. 자,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다음 시작. 그리고 혀로 입안 전체 마사지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요게 잘 되는 분들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혀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에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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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거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 정원 원우님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잘하신 것이에요. 일어서세요. 왜 일어서라고 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향수 받았죠? 그게 프랑스 향수예요. 우리 정원 원우님이 오늘 선물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일어서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 연습을 하루에 10번 이상 하면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뭔가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한번 시켜보는 것이에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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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되면은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를 내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혀가 짧거나 길거나. 그러면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 표정도 이렇게 좋은 기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얼굴에 굳어 있는 것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정지서 원우님, 돈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돈 안 들죠?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시길래 내가 급하게 불렀어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러면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쫙 생깁니다. 자신감이. 충교의 대학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년 전에 만났습니다. 1992년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1992년 12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9살이었는데 그때 뭘 했느냐면 전국 연설 대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민주자유당이라는 정당에서 그때 제가 연설 대회를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직접 저를 찍어서 니는 나하고 같이 전국 다니면서 연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992년도에 헬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왜 헬기를 타고 다녔냐면은 지금은 많이 안 모이잖아요. 많이 모여봤자 몇천 명. 그때는 100만 명, 200만 명.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청중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중 연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사직 지금 체육관 생기기 전이에요. 거기 100만 명. 그 제가 연설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는데 저를 못 만나셨어. 저 끝에서 그 무대까지 올라오지 못하셔서. 그럼 저는 헬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충청도로 갑니다. 가서 미리 제가 연설을 막 하고 있으면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저 뒤에서 이제 무게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 무게차를 타고 무대까지 오는데 오는 시간이 10분 걸려요. 그 10분 동안 끊임없이 연설을 해서 그분들을 열정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설하고 끝나면 다시 또 전라도 쪽으로 가고. 저는 헬기를 타고 다녔는데 부산 연설이 끝나고 부산 기관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서 직책이 많으시더라고요. 부산 농구협회 회장,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감사, 불교방송 사장, 이렇게. 라이온스 총재는 1995년도에 하셨어요. 1992년도가 아니고. 그때 만나 뵙고 이제 충교에 대학을 설립하니까 와서 총장을 맡아달라. 제가 한 2년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사장님께 잡혀서 왔는데, 우리 충교의 대학이 좋은 것이 우리 김병규 교수님 말씀처럼 하심,
나를 낮추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체격도 좀 이렇고 말할 때 고개를 좀 약간 좀 치켜듭니다. 이게 오만함과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충교회대학 총장을 맡고 난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숙여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원우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제가 잘못하면은 충효회대학 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충효회대학 총장이라는 놈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저게 뭐냐,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저 스스로 낮추게 되고 저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 원우님들을 잘 모시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효자라고 소문난 것이 아침마다 마산에 계신 아버님에게 안부 전화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효자로 소문났는데, 제가 충교회대학 총장을 맡고 나서 아침마다 세 분께 전화를 합니다. 세 분. 처음은 또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오늘 어떤 행사가 있으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전화드리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드리고, 우리 장모님에게 전화드리고, 세 분께 아침마다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제가 깜빡 바빠가지고 전화를 제가 못 드리면 또 전화가 오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전화 오시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셔가지고 5년째 한 번도 대학 총장을 맡은 이후로 그 전화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일요일날 한 번씩 빠집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계속 전화합니다. 출근하는 시간이 한 35분쯤 걸리니까 한 번 하니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의 대학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칭송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졸업할 때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하신 분을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5년 동안 개근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학식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 정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일주일에 강의가 딱 2번이에요. 목요일 날은 우리 충효회 대학 강의, 화요일은 부경대학교 국가정책 최고위 과정 문화복지 CEO 과정. 요 강의를 화요일은 낮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8시간 강의를 하고 우리 충효회 대학 목요일 강의하는데, 부경대학교는 제가 22년째인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24년째, 23년째 단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효대학 강의, 워크숍, 그리고 각종 우리 원우님들의 경조사, 개업, 회장 취임식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가 있죠. 충효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동아대학교 총장이 원우들 경조사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는 충효예대학이잖아요. 원래 충이라는 것이 잘못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정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정권에 충성을 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이 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콩에 가면은 홍콩의 야경을 쫙 보면 거기에 삼성, LG, 대우, SK 이런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의 LED 광고가 쫙 빌딩마다 있는데, 거기 우리 한국의 대기업 광고가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이 쫙 펴지면서, 어깨가 펴지면서 벅찬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에 갔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감독 이름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을 아느냐? 잘 모르지만은 내가 친하다.
그러면 그렇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제가 영국에 갔더니 손흥민이하고 친하냐고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하고 친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황후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홍콩 영화. 주연이 주인발하고 공리가 주연이에요. 그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충효의 대학을 홍보하는 내용이 그 영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입니다. 이게 충이에요. 정권에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은 많은 분이 물어보잖아. 목요일마다 어디 가느냐? 충효의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 뭘 공부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고, 내 아들, 딸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적금 이후자손, 미필자손, 능진수, 적서 이후자손, 미필자손, 능진독.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그럼 뭘 물려줘야 되느냐? 바로 충효의 정신을 물려주는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효의 대학의 학생들은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이게 대화의 예절이에요. 내가 한 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두 번 말하게 하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 오늘 다 하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참 교훈이 되는 그런 저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주면은 저의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이거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마디 이야기하면 나는 뭐 3번, 4번, 5번 이야기하면은 한 번, 두 번은 나를 만나더라도 세 번째는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나 말이 많아, 너무나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나를 피하고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이런 걸로 해서 나를 찾게 만들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면은 어디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인격과 인품을 배우셨습니까? 충효예의 대화의 예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것,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 우리 충효의 대학은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예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로서 저의 강의를 마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언가 시작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충효의 대학 여러분이 입학하셨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고리타분한 공부를 해야만 할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쉽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 충효의 대학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할까요?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명수 어록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충묘의 대학을 설립하신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건화기념,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적인 사명, 충묘의 사상의 실천과 세계화를 주도할 멋진 충묘의 지도자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1년간 즐겁고 재미있고 멋있고 아름답고 추억에 남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